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4년 상반기가 얼마나 최악의 취업 시즌인지에 대해서 그 상태와 이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2024년부터는 스펙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스펙을 이루는 큰 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와 경력 기술을 보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악의 취업 시즌 지금 서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최악의 취업 시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2022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이제 자소서나 이런 컨설팅을 도와줬던 친구들이 대표할 만한 기업에서 채용 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데 2022년 초에 모임할 때도 이미 저한테 대표님 올해는 취업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코로나 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못했던 채용만큼 이번에 많이 할 겁니다. 오, 잘 됐네. 애들한테 취업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단서를 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채용 공고가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하라고 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2022년에 상담 온 친구들한테는 뭐 스펙 더 쌓는다느니 휴학한다느니 졸업 유예한다느니 이런 얘기해도 무조건 올해 취업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굉장히 취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22년보다 훨씬 취업이 안 됐고요. 그래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취업이 됐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굉장한 최악의 취업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은 자, 친구 지금 저한테 4월 10일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번에 상반기 왜 이러냐. 서류된 게 이번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작년에 서류가 됐던 곳이 삼성전자 인사, LG생활건강 마케팅, SOE 인사, 이원 인사. 이원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세메지 인사, 롯데 면세점도 인사로 합격하고 본인이 굉장히 좋은 곳들만 인사랑 마케팅으로만 넣는데도 서류 합격률이 80%는 확실히 넘었어요. 그 정도로 다 붙던 친구인데 저랑 컨설팅 했던 학생이거든요. 이번에는 붙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물론 학생 자체가 일단 눈높이가 있어서 직무를 인사나 마케팅 쪽으로만 특히 인사 쪽으로만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오히려 스펙은 더 올랐는데 왜 또 취업이 안 될까? 왜 서류를 다 떨어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저희 학생 중에 바로 지난 분기에 건동홍 중에서 한 군데를 나온 학생인데 그 친구가 작년에 자기 학교에서 레전드를 찍었어요. 동서식품, 현대모비스, 경전본부 등등 떨어진 데가 없을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같은 학교 같은 과 학생 심지어 스펙은 더 좋아 좀 더 좋은 친구를 하는데 이 친구도 서류 붙은 게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겨우 이원하고 이원 좋은 거 붙었죠. 그리고 제일제당이 다행히 3일 전에 서류가 붙어줘서 저도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분기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자, 공고를 보세요. 이게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는데 왼쪽이 기아차거든요. 기아차 공고 자체도 굉장히 직무가 없죠. 화성 아니면은 글로벌 회의 쪽밖에 없고 오른쪽이 LG전자인데 LG전자 여기선 자세히 안 나왔지만 원래 LG전자가 좀 영업관리 직무를 많이 뽑아요. 이제 본부별로 많이 뽑는데 이번에는 영업을 눌러보면은 해외 영업밖에 없는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아예 넣을 것 자체가 많이 없다. 넣을 게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원인 분석은 첫 번째는 채용 구하고 TO가 급감했어요. 물론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조금 덜 뜨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설 정도로 채용 공고와 TO가 급감했다. 왜 그때 대표할 만한 기업 채용 담당자 친구들이 2022년 초에 저한테 내년부터는 TO가 줄 거예요 라고 했느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채용 공고도 굉장히 줄었고 올해는 아직 서류가 붙고 면접을 진행하던 도중에 면접을 다 떨어뜨리고 공고가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은행들도 마찬가지. 은행들을 포함해서 이제 나름 채용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도 진행하다 보니까 TO가 확 줄어서 합격자가 이 정도밖에 합격 못한다고 이 스펙에?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저는 매 분기 수많은 학생들, 다양한 스펙의 학생들을 가지고 동일한 퀄리티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번 분기에는 저랑 컨설팅 했던 학생들 아시겠지만 저번 분기에 매주 컨설팅 했던 학생들 중에서 반수 이상이 자기 학교에서 레전드를 찍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여기를 간다고? 이 정도 레전드를 찍게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거든요. 엄청난 능력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컨설팅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학생들 본인들 자체가 자기 인생 걸리니까 힘들겠지만 저는 수많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각각 한 명 한 명의 어떤 앞으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2주 전쯤에는 토요일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갑자기 막 과인 울린 듯이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너무 힘들다. 힘든데 이제 학생들도 많이 힘들겠죠. 지금 첫 번째 원인은 경기 침체예요. 이게 사실 지금 경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서브프라임 때 경험했어요. 2008년에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전년도보다 공고가 반토막 났대. 2008년 봄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넣었는데 저랑 같이 스터디하던 사람들 중에 저만 그 분기에 취업됐어요. 그 스터디에 뭐 성대 법대 3.9 학점에 그 토익이 900점대인 사람도 있었고 성대 경영학과의 학점도 높은 형도 있었고 또 이제 다양한 학교 스펙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다들 그때 안 됐어요. 공고 자체가 없었다. 공고가 진행되다 취소된 경우도 많았고 이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어땠어요? 2008년 봄에 취업하고 제가 현차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 뭐가 터졌어요? 8월에 갑자기 서브프라임 선언을 했어요. 경기 침체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올해도 전 세계 경기가 정상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이제 로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미수채권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늦봄이나 여름쯤에 뭔가 하나 큰 글로벌 경제 관련된 이슈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기업들이 채용 공고와 TO를 급감시켰다. 그리고 다음은 스펙이 큰 축이 된 중고 신입. 자, 사실은 채용 공고가 굉장히 줄어든 거는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한데 저는 사실 이번 채용 시즌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 게 스펙이 큰 축이 원래는 학교 학점 전공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그 밑에 인턴이나 뭐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학교 학점 전공만큼이나 중고 신입이란 게 축으로 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즌 속에서도 저희 학생들 중에 중고 신입 학생들은 날아다녀요 지금.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 중고 신입이 아닌 대학생들은 훨씬 힘들다는 거죠. 저희 학생 중에 중고 신입 학생들은 제가 흔히들 얘기하는 단국숭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있는 학생 한 명도 그렇게 뭐 대단히 학점이 높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현대도 최종 합격 나서 이제 입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삼성도 붙어서 이제 뒷샷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유한 킴벌리도 서류가 됐고 거기다가 우리은행도 서류가 되고 거기다가 며칠 전에 제일제당까지 서류가 됐어요. 이 친구의 비결은 뭐냐면 이 친구가 2년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이 아닌데도 본인이 전문성 가지고 일을 2년간 하니까 이게 취업이 어떤 큰 축으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취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중고 신입이라는 게 2020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없었어요. 한 회사를 3년 이상 못 다니는 사람을 회사에서 어떻게 리스크해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 2021년쯤부터 굉장히 인기 있어진 게 코로나 때 이제 대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아마 회사에 가서 조금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다닌 사람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데이터적으로 부적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빌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파견 뭐 계약직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그런 책임감을 안고서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1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람을 뽑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각자 자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이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업무를 새로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전처럼 막 정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배워온 걸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신입이 큰 축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대학생들한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해외 사업부 집중. 지금 공고 뜬 것들 한번 보세요. 해외 사업부 관련된 얘기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LG전자도 영업을 눌러보니까 해외 영업만 있듯이 또 요번에 롯데 웰푸드를 봤더니 경영지원하고 마케팅조차도 영어 능통자 뭐 해외 관련된 역량을 우대하더라고요. 자, 이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채용 공고를 줄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몇 년 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기업들이 해외 사업부를 박살내놨어요. 이 와중에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해외 사업부 위주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티오가 없는데 해외 사업부 위주로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는 일반 대학생 중고 시입이 아닌데 해외에서 살거나 해외 대학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정말로 넣을 곳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린 넣는 곳이 있다고 해도 티오가 굉장히 많이 줄었겠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샷으로 보여줬던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월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연봉이 높은 대기업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원래 4월, 5월에 뜨는 대기업들은 면접 준비하느라 바빠서 원서도 안 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얻어 걸린 게 없으니까 4월, 5월까지 넘어오잖아. 그러면은 4월, 5월에 뜨는 식품 유통, 백화점 이런 쪽들도 더 티오도 줄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더 고스펙의 사람들도 다 넘어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서브프라임도 경험해 봤는데 하반기에는 티오가 더 줄 거고 내년까지는 티오가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티오는 더 줄어들 텐데 평소하고 다른 너무 극악 난이도인 이번 상반기에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이 하반기로 넘어가죠.
새롭게 들어오는 취준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넘어. 거기다가 내년에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 분석이 됐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명확한 해결 방안을 드리면은, 자, 이 취업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IMF,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온 어떤 경기 침체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조커를 뽑았다. 저는 근데 이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이런 시기에는 대학교 1년 학생들은 취업이 굉장히 잘해요. 왜? 이때 못 뽑았던 사람만큼 더 뽑아야 되거든요. 마치 2022년에 코로나 때 못 뽑았던 사람들만큼 더 많이 잘 됐듯이.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취업 상황이 어렵다고 좋은 회사를 원서를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 좋은 회사도 분명히 원서를 넣되 바운더리를 넓히라는 거죠. 중견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소서닷컴이나 무슨 스페어 카페 같은 데 있는 것만 넣지 말고, 자코리아 사람이 찾아보면은 상장된 중견기업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넣어서 공백 기간을 없애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취업 호황에, 지금 못 뽑았던 만큼 더 뽑아야 되는 시기에 중고 신입으로서 여러분들이 어필해서 날아다닐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자, 기업 네임밸류가 있는데 직무 전문성이 없어. 이런 상황하고, 네임밸류는 없지만 직무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 이런 상황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동안 절대 공백기를 만들지 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데요. 저희 학부모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매 분기마다, 매 년마다 똑같은 동일한 퀄리티로 애들 컨설팅을 하고서 바로 직전 분기만 해도 정말 학교별로 레전드를 찍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레전드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스펙이면 동일하게 노력을 한 건데, 몇 년 차이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차이로 취업을 한다고 이렇게 다른 가치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보고 있으면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그래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답답한 시기지만 잡고 가야 되겠죠. 그거는 직무의 전문성 확보다. 공백기간 늘리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게 원서를 넣으면서 공백기간을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2년 뒤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황금기를 위해서, 나의 중고신입, 경력직 이직을 위해서 전문성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중고신입은 직전 회사의 어떤 사이즈나 네임밸류하고 기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배워왔다는 느낌이고 사회생활을 해봤다는 느낌이고, 사실상 내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는데 면접 때 너 왜 그만뒀니? 라고 물어보면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작은 회사였으면 업무 경험을 위해서 취업을 하였지만 이제는 더 체계가 있는 조직에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흔들 게 없죠. 꼭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취업 전략과 방향성, 대체 전문성 있는 직무가 뭔데,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상담 오셔서 제가 쓴 자소서랑 경력 결서만 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렇게 쓴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소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꼭 상담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